그러게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도 여당에서조차 동정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의 중진 의원들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너무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금 어깨에 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남희 기자,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 8명이 아침에 조창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영선 위원장 혼자 떠밀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좀 분리시켜서 부담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자칫 또 박영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가 될 수도 그렇게 있는 비춰질 수도 있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거를 공식화해서 주장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출범할 때부터 당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큰 짐 아니냐, 비대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이 맡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몇몇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시 좀 그 얘기가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아니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이거는 지금 정국의 어떤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태원 차장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이분이 자꾸 야당 의원들 무리 속에서 발견이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이재호 의원이죠. MB 정권의 실세였는데 그렇죠. 요즘엔 자꾸 야당 의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야당으로 당적으로 옮기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글쎄요. 당내에서 어쨌든 반대당의 목소리 대변하는 거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 낼 줄 알아야 되고 여당 내에도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호 의원의 어떤 가치 충분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 저 사진은 이제 이재호 의원이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서 자, 이 정도 됐다면 이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내가 당 지도부,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내일 지금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일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유민희 아빠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희 아빠 얼굴을 봤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말라 보입니다. 그렇죠. 40일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인데요. 자, 이남희 기자. 오늘 병원으로 실려갔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 겁니까? 오전 7시 50분에 이제 구급차로 실려갔는데 혈압이 90에 60, 거의 이제 쇼크 상태인데 90에 6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액을 맞고 조금 진정되는 상태로 돌아왔는데 미음을 점심 때 먹으라고 이제 했는데 또 그 미음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액을 맞으면서 진정을 하는 상태고요. 그 지난 18일에 몸무게를 쟀을 때 47kg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남성의 몸무게에서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인데요. 예. 그 유민 아빠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에서 다들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진짜 금방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유민 아빠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유민 아빠와 유민이의 동생인 김유나 양이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님이 나 걱정시킬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빠 아직 멀쩡해. 우리 이쁜 공주는 밥 잘 먹고 있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딸이 같이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만 기다리면 먹을 거야. 이쁜 공주 사랑해. 참 가슴이 찡한 얘기인데요. 저 메시지를 그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본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빠는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거짓말해도 또 딸은 아빠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서로 또 아빠의 상태를 보는 또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유민이 아버지가 과연 뭘 원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치권이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안 되는 걸 들어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해답 을 던져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유민이 아빠 빨리 건강부터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오늘 근데 야당에서 또 대통령을 향해서 극언이 나왔죠. 오늘은 아니고 어제 이제 올렸던 글이 다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청년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왔고요. 장하나 의원 올린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그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청와대 대변인 멘트를 기사 관련된 멘트를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고 했는데 이 원수란 표현 지금 예. 그 앵커 뒤에도 그 그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원수란 표현은 바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헌법 66조 1항을 지금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 내지 예, 이거 국가의 수반이라는 네. 의미인데 지금 공공의 적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을 했네요. 저 의라는 격조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국가 원수하면 당연히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최고 통수권자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국가의 원수하면서 중의적인 표현을 가져오게 했고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발끈했겠어요. 네. 새누리당의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즉각 문평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활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장하나 의원의 하나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역시 중의법으로 반박하면서 장하나 의원의 의도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당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뭐 저렇게까지 그건까지 해야 될지 그건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건전한 자세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여당을 비판할 때 국민들도 야당의 편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